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그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외국인들이 돌아서면서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쉬어가는 중에도 잘 달리던 코스닥도 장 초반 500선 터치한 이후에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이야기 잠시 뒤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등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 다시 1% 넘게 되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192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자 지수는 장중에 191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급 내용 살펴보면 개인 쪽에서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기관 쪽에서 4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통해서 선물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물량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190억 원 정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1,4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는 현재 1% 내린 192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현재 0.1% 내린 498포인트입니다. 장중 흐름도 살펴보면 장 초반에 잠깐 상승 전환해서 500선 터치했는데요. 500선 저항을 받으면서 490선 후반에서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개인과 함께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0억 원,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만 꾸준하게 매수하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16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500선 회복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지수는 0.6포인트 내린 498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서 현재 3원 10전후는 1133원 60전입니다. 장중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서 다시 오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133원에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원 10전 올랐고요. 1133원 60전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요. 현재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긴축이행 시한 연장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3차 양적 완화 반대 발언이 이어지면서 악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전환에는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유로존하고 이제 미국은 전부 하락을 했죠. 예. 하락 이유는 해묵은 재료인 그리스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죠.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리스가 긴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촉박하다. 시간을 2년 정도 연장해달라라는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독일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분위기고요. 기존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 탈퇴의 강수를 두게 되면 그 큰 피해는 전부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기 때문에요. 아마도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을 다 주든가 아니면 1년 정도를 줄여서 늘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리스의 계속된 어떤 약속 불이행이 많았었기 때문에 확답을 짓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문제가 되면 그리스로 인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번지게 되고 그렇게 번지게 되면 트로이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ECB가 나서면 상관이 없겠지만 ECB가 그렇게까지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요구 조건의 일부를 수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제부터 굉장히 컸죠. FOMC 의사로 공개를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3차 양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3차 양적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앞섰는데 매파 중에 하나인 그 센트루이스 여는 총재죠. 블러드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지금 2%대 성장률을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실업률이 약간 낮아진다면 개선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는 건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다 그래서 그 실업률이 8.2%가 7%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뭐 3%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돈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시점을 찾고 있는 것이 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약간 반대파가 득세하는 상황이 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마도 다음 달 9월 12일 정도를 기점으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확실히 시장에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장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시점이 지금 요 근처 어디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주가에서 저점에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올해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한 430억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한 7조가 넘기 때문에 1,000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 특히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는 동시호가에 다시 매수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지수로 보면 한 1900 정도 선에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19포인트니까 밀린다면 19포인트 정도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148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170억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어떤 그 종목들을 보시면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은 중용주 위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용주라 그러면 이제 유통업 쪽이라든가 섬유의복 쪽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화학과 철강금속,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송장비 업종이 한 4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에도 한 48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은 1,000억 정도를 지금 매도하고 있죠. 1,000억 정도 매도하는데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에서 한 36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타 중에서 좀 나오는 종목이라면 서비스업에서 한 390억 정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들은 44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화학하고 철강석, 그 다음 운송 장비 쪽에서 매도고 유통업과 전기전자에서는 매수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1.3%, 아마 삼성전자 시세가 거의 끝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KT만 플러스고 대부분 종목 다 하락이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정밀화학이나 두산중공업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장 투자 포인트도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마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7월 27일인데 그 시점은 지난 FOMC 회의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FOMC 회의의 의사록에서 3차 양적완에 대한 기대심이 컸다는 것을 외국인이 입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진입을 했죠. 재밌는 것은 다음 FOMC 회의는 9월 12일과 13일인데 이 시점은 9월 12일은 독일에서 ESM 통과를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3차 양적완에 대한 부분이 9월 12일이나 13일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달 말에 있는 잭슨 홀 전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아마도 추가로 또 물량을 받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물에서 보시면 어느 한 방향을 주지 않는 누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800개 누적인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1,000개 매수의 우위였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물에선 방향성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흔들리다가 좀 버틸 필요성이 있고요. 지수가 만약 상승으로 바로 가려면 1950을 회복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하단선이 잡힌다면 1900 정도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즐거운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죠. 두 분의 전문가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개미드래교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종목들 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종목 네. 보유 중이신가요?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인데요. 네, 한국 콜마하고 에이블 CNC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콜마와 에이블 CNC 요즘 계속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인데요.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매도를 지금 못 하고요. 예, 한국 콜마는 좀 계속 가져갈 거고요. 네, 에이블 CNC는 좀 어저께 매도를 하려다가 네,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신고가를 뚫는 종목들이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를 못하고. 오늘 잠깐 쉬고 있는데 네. 언제쯤 팔아야 될지 고민이신가 봐요. 네네.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 매수 네. 가격부터 들어볼게요. 한국콜마는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그거는 11,750원이고요. 비중은요? 네, 에이블 CNC는 66,200원이요. 비중도 여쭤볼게요. 비중은 20%씩이요. 20%씩이고요. 네. 평소에 개미드래교 자주 방문해 주셔서 그런지 아주 포트폴리오가 반짝반짝거리는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하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잘 달리고 있는 화장품주인데요. 한국콜마 20% 비중으로 11,75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수익 중이시고요. 에이블 CNC 마찬가지로 같은 비중 20% 66,100원에 매수하셔서 역시 플러스입니다. 네, 두 종목은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잘하셨고요. 그래서 뭐 회사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어떠시겠어요? 네. 예,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콜마나 지금 에이블 CNC가 같은 경우에 뭐 비교를 하자면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가 지금 잘 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코스맥스, 그리고 에이블 CNC, 그리고 한국콜마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코스맥스는 아버지고,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있는 아들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처음에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냐면 2006년도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2007년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거의 뭐 바닥 수준에서 1차적으로 거래량이 또 오르면서 올랐죠.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2차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주가로 치면 지금 거래량으로 치면 네 번째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한계성은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이 더욱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개별주가 잘 가고 코스피도 개별주 위주의 종목들이 잘 가죠. 네. 예, 그러면서 어닝 실적이 냈던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는 주식을 좀 더 매수를 해서 좀 더 주가를 올려야겠죠. 네.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개인 돈을 다시금 뺏어 먹을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000포인트를 뚫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에이블 CNC가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로 2,000포인트를 넘지 않는다면 에이블 CNC가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 경기 민감주가 더욱더 잘 갈 거라고 그거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1900에서 1950 정도의 지금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장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장품주라든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따져서 보신다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홀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좀 보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대신에 2,000포인트를 넘는다면 그때 매도 자리를 찾자.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듣고 계시는가요? 네. 예. 반응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스맥스랑 같이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저희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반응이 오면 그만큼 저희도 좀 신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랑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V 보고 계십니까? 네네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한번 거래량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처음으로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없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콜마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올라온 부분이 있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약간의 매도 시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조정은 불가피한 거예요. 대신 네. 한국콜마의 장점은 뭐냐면 이때 갑자기 거래량이 나올 때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한국콜마가 이제 두 가지 회사를 나뉘면서 지주회사로 변모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순환매가 됐죠. 그런 만큼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한국콜마가 좀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앞서 에이블 CNC를 제가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계속적으로 하단에서 거래량이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보면 7만 원 넘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 거를 만약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만 원대 부근에서 분명히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국콜마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적으로 펜더멘털적으로 가치를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회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네. 시총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콜마가 좀 더 성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력 홀딩을 하셔야 될 종목은 한국콜마고요. 네. 그리고 주가 포인트 2,000을 넘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 절반씩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네. 게 에이블 CNC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콜마 목표 가격은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 이거를 혹시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장기는 아니고요. 예, 원래 성향이 단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 제 목표 가격은 한 3,5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13,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걱정 안 네.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네. 좀 개운해지셨습니까? 네, 너무 네. 확실히 궁금한 점을 네. 다 파악을 해서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네. 참고를 해가지고 매도를 하려고요. 근데 오늘 네. 조금 에이블 CNC가 좀 흔들려서 네.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오늘 듣고 나니까 조금 네.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큐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수익 중인 분을 만나보니까 오늘 굉장히 시작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511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양건설 매수해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전주일까요?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작전주는 아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작전주, 물론 이 종목 올해 4월달 같은 경우에 급등 응세 보였는데 뭐 그런 흐름 이후에 좀 6월달 들어서는 많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좀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작전주라고 한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뭐 작전은 끝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약간은 지금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이런 소외 시점에서 매수를 하냐 안 하냐 좀 고민이 많으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매수보다는 우선은 확인하시는 전략, 즉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사실 동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중소형 건설 업체입니다. 최근에 유동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펀더멘탈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고 중소형 건설사, 뭐 동양건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까지도 이 유동성, 즉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모멘텀에 기댈 것은 없다. 또한 국내 부동산 경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그동안 좀 몇몇 지방 도시로 약간 활발한 모습 보였는데 그러한 모습까지도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양건설에 대해서는 매수보다는 확인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뭐이 종목으로 지금 단기 투자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차라리 다른 정책 관련 테마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문자는요. 호남석유를 두 분이나 보내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상담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8412번님이신데요. 호남석유 25만 4,500원에 비중이 20%신데 화학주 이제 보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한 분은 0810번님이신데요. 호남석유 25만 원, 비중은 15%. 저점은 어디까지일까요? 두 분 다 고민이 많으세요. 네, 그러게요. 네. 일단 화학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모멘텀 자체가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호남석유만의 뭐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인수와 원자재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는 무슨 말이냐면 KP케미칼에 어느 정도 KP케미칼을 인수한다는 소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한 가지의 악재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주가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게 화학주죠. 그리고 2차 석유 화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LG화학이 조금 덜 빠지는 이유는 매출처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조금 덜 빠지는 거고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2차 석유 화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요. 올라가는 선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추이였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 들어왔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21선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주봉상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21선이 깨졌지만 지금 밑에 하단에 5일선과 11선이 한 번 더 있죠. 그만큼 주가 자체를 지지를 해주는 세력이 많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추세를 예측을 하셔서 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미리 손절하시면 손해를 감내하실 손해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일단은 상단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네.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줄고 있는 패턴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최소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 1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1선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추세인데 이 선 자체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27만 원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종목군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오늘 1%, 1.7% 정도 빠졌는 거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좀 추스리시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석유가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네. 많이 빠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2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 조금 정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가격대가 지금 보면 23만 5천 원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지금 23만 5천 원 이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자. 왜 이 가격대를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여기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뚫기 힘든 가격대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예. 주가 추이를 다시금 올리기는 사실상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예상을 해봤을 때 목표하신 27만 원까지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코스피밖에 없겠죠. 시장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를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언제 지금 경기 부양이 돼서 다시금 주가 추이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대신에 뭐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넉넉 잡아서 4분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4,810원에 매수하셨대요. 수익 중이신데 50% 비중으로 담고 계시고요.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보유 여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일진전기로 수익 중이시더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조금은 비중 줄이시자. 즉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뭐 아시겠지만 LG전기 흑자 전환이라든가 이런 실적 예. 모멘텀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올 여름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탄력도 보였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그러한 그 약간 계절적인 요인이 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한 번은 이 종목 매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가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다 전량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이유는 일진전기의 수익성이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테마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아까운 종목인 만큼 비중 전체 포트의 50%라고 하셨는데 전체 포트의 한 10%에서 15% 정도 남겨두시고 나머지 한 30%에서 35%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좀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하자. 따라서 지금 시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좀 더욱더 하락하거나 기간 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시장 상황과 함께 어느 정도 대처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나머지 이제 15% 정도의 그 물량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은 한 6,5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반등은 여러 번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한 10월 달과 11월 달 정도까지는 6,500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만 목표가 6,500원 설정해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답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호남석유 상담받으셨던 0810번님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제닉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매수하시는 가격이 45,000원, 비중이 5%신데 이분도 수익 중이세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게요. 네.
뭐 일단 제닉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지금 회사가 뭐 마스크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매매를 좀 잘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45,500원이 딱 이 시점이죠. 45,500원 21선을 지금 돌파를 한 시점에 지금 사셨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충실히 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네. 우리가 참고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지금 비중 자체가 5%인가요? 5%면 일단은 뭐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주가 추이를 거의 지금 53,000원대가 이 가격대가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으면 신고가가 됩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면 주식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일단은 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든가 아니면 호재성 재료가 강한 게 있어야겠죠. 일단 실적 같은 부분은 2분기도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 모멘텀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중국 모멘텀도 생각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비중이 많으셨다면 그때 1차 뭐 매도를 하시고 좀 추가적으로 좀 더 기다리시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또 매도를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일단은 먼저 매도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네. 이 가격대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눌림목 매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알려진 재료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알려진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닉 과연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쯤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상담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오늘 장이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전화 주셔서 정말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리는데요. 목소리 굉장히 네. 밝으신 거 보니까 종목들 흐름이 괜찮나 봐요.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네.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요. 말씀도 예, 굉장히 예. 예쁘게 해주시고.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네. 속을 썩이고 있나요? 롯데쇼핑이 네. 347,800원에 30%고요. 네, 347,800원에 비중이 30% 그래도 예, 많이 예. 올라왔는데 매수가 네. 회복 궁금하시겠어요. 네, 또 다른 예. 종목은요? 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네. 12만 원에 20%예요. 12만 원에 비중이 20%, 아이고, 이 종목도 좀 손실 중이신데요. 두 종목 그만큼 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두 종목을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롯데쇼핑 비중은 30%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47,800원, 20% 비중으로 현대엘리베이터 12만 원입니다. 두 종목은요.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종목 다 지금 약간은 손실 중이신데요. 먼저 네네. 롯데쇼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롯데쇼핑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뭐 올 한 4월달 요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때 매수해가지고 일부는 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일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계속 이렇게 그냥 내리네요. 네, 우선은 최근에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17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31만 원대까지 좀 올라오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네.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할까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릴까 혹은 수익을 볼까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으신데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할까 했어요. 네, 우선은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좀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 비중만 좀 갖고 가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롯데쇼핑을 사서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주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만 8천 원인가 그때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네. 내려와가지고요. 네. 우선은 지금 롯데쇼핑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물론 지금 32만 원대가 7월 달에도 한번 요 가격대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네. 박스권에 갇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롯데쇼핑을 비롯해 갖고 백화점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소비 심리 둔화입니다. 아무래도 네. 비싼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약간 불황이더라도 좀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는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비싼 거가 안 팔리고 즉 명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의복 같은 이러한 좀 고부가가치 사업 그리고 백화점과 연관성이 많은 사업군들이 약간은 좀 지금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백화점들이 많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네. 정부에서 이제 상생이다 해갖고 중소업체들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상생에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롯데쇼핑이라든가 이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규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점차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요, 34만 원대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34만 원대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때 네. 한번 파셨던 3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재차적으로 약간 부담감을 느끼면서 내려올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왜 제가 매수가 3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장기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상 네. 200일선이 지금 약 한 34만 원대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오겠지만은 과연 이 롯데쇼핑이 대세 하락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그때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잖아요. 또 추석이라고 네. 한다면은 이런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기다리시면 최소한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 종목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크게 손실 나실 종목은 아니니까요. 너무 큰 예, 걱정은 예. 마시고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네. 종목은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 제가 매수할 때 이것도 가격을 좀 낮춘 거예요. 네. 또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 중에. 네.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경기 저거를 안 받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 예, 경기 방어주로 아마 지금 접근하신 것 같으신데 이 종목은 예. 지금 지분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하지만은 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 종목이 이제 현대상선에 대해서 지분율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현대상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24,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해서 38%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11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도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네. 롯데쇼핑처럼 매수가 부분 바로에서 팔자 혹은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아니고 조금만 매수가보다 낮춰서 한 11만 원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라든가 현대상선의 주가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네, 두 종목 모두 상담해 드렸는데요. 예.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아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쪽에 망설임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을 내려서,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조금 네. 오른다 싶으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크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실 때 개미들의 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443번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락앤락 매수하신 가격이 33,600원이고 비중이 15%신데 한 달 전에 여러 전문가의 추천으로 매수하신 이후에 급락을 하셨다고 해요. 급락한 이후 지금 잡보 상태인데 여전히 전문가들의 추천은 많은데 왜 주가는 하락하는 걸까요? 결국 해답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손길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뭐 지금 일단은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요. 2분기에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의 기대치를 만족을 못 시켜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중국 증시에 영향이 좀 많이 받겠죠. 그만큼 중국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좀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내수적인 부분을 또 살펴보시면요, 국내에서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네.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시고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매도를 좀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부터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앞에 갭이 발생을 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매물대를 좀 지우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발생을 하면서 하단에서 좀 끌어올리는 거래량이 좀 나왔죠. 하단에 끌어올리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지만 지금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요, 한 번의 도전을 이제 갭을 다시금 메꾸기에 한 번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곧장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대신 하단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지지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금 맞고 다시 내려오는 시점이죠. 그만큼 이 가격대 자체를 지금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가격대 자체가 뚫기 어렵냐? 일단 여기에 그만큼 내려왔던 물량 자체가 있죠. 이 물량 자체가 악성 매물대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기 전에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이 가격대는 어차피 시청자분하고 마찬가지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물량이거든요. 하지만 네. 증시 자체가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그리고 코스닥 개별주가 잘 가다 보니까 서로가 이 가격대, 그래서 226,500원을 넘게 되면 서로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하단 자체를 또 뚫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님 가격대가 얼마시죠? 지금? 33,600원인데요. 33,6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엄청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단에 두 번 지지가 됐던 2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대신에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냐면 일단은 지금 파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팔 수가 없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추이를 좀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하시면 3만원대까지는 가능한 구간인데 3만원까지 올라가기에는 거래량이 일단은 먼저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일단 투신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 대신에 외국인 매물이 상당히 많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세로 돌아서면 좀 더 보유를 3만원까지는 가능한 자리지만 예.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락앤락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다우기술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9411번님의 종목인데요. 다우기술 매수가는 12,250원, 비중은 100%입니다.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뭐 다우기술 지금 비중 100% 담으셨는데 아무래도 뭐 가치주로서의 좀 매력도를 보시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 보이고 있지만 사실 14,000원대에서 주가가 11,000원대까지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약간 가치주 성격이 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우기술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 역시나 다우기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이 최근에 이 거래대금 감소라든가 이러한 우려로 급락세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파로 다우기술이 좀 하락세 보였기 때문에 이 키움증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증권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점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하락을 하든 아니면 대체 상승을 하든 지금은 조정 및 약간 행보권 보이고 있지만은 기간 조정만 끝나면 급락했을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 되었든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붙을 수 있고, 또 시장이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그 자금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권업종 내 가장 유망한 종목인 키움증권의 영향을 받아서 다우기술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비중이 100%라는 것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따라서 지금 12,000원대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12,5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13,500원대까지 파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익은 될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500원 라인에서 자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500원, 13,500원으로 나눠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우기술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신기원 대표, 이상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1910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1.3%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